평소와 다를 것 없이 출근 중이던 제보자. 네. 도로는 마치 폭풍전야를 연상케 하는 듯 고요했다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 대형 철제물이 제보자의 차를 뭐예요? 덮치고 맙니다. 여기 이게 아직도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사고는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파손된 뭐예요? 차량 수리비만 2천만 원. 자칫 잘못했으면 운전자의 생명마저 위협받을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너무나도 다행이에요. 저를 쳤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에 2톤짜리입니다. 2톤짜리가 가속력으로 날아올 때는 몇 대가 가중되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거북길을 도는 모습인데요. 이때 대형 철제물을 묶고 있던 끈이 풀리면서 제보자의 차량 위로 쏟아진 겁니다. 저것도 저희가 여러 번 다뤘거든요. 네, 단단히 묶어야 적재물 된다고. 관리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철제 구조물 같은 걸 싣고 갔는데 거기 이제 끈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바닥에 끌려서 가는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뒤로 물러났는데 서행을 하고 있던 도로 상황. 자, 앞에 SUV 차량을 유심히 봐주세요.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철제 구조물이 옆 차로의 차량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날벼락에 승용차 운전자는 황당했겠죠. 여성 운전자 한 분이었고요. 동승자는 없더라고요. 바로 내리시고 뭐 화물차 운전자도 내리시고 해서 뭐 다친 사람 뭐 이런 건 없어서 조수석적이어서 또. 네, 이번 사고의 원인 역시 화물을 묶고 있던 끈이 그래요. 스르륵 풀리면서 생긴 건데요. 도로 밖으로 떨어진 끈을 뒤따라가던 차가 밟으면서 구조물이 추락했던 겁니다. 올해부터 이런 적재불량 단속 규정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과태료뿐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까 적재물 단단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이번엔 대구에서 온 소식입니다. 제보자의 차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듭니다. 반가운 소식이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그 순간 얘들 왜 이래? 얘들 네? 아니, 우리를? 갑자기 돌변해서 제보자의 차량을 공격하는 쫑네요. 까치. 거의 매일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콩집 나는데요. 테러를 저한테 한 거죠. 테러요. 제가 새 차를 구매한 2년 되는 그 시점부터 무려 2년에 걸친 까치의 습격. 자, 까치 한 쌍은 오전 8시경 주차된 왜 그러지? 제보자의 차를 노리는데요. 다음 날도 들어가고 싶은 건가? 이틀에 한 번꼴로 2년간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앞유리와 와이퍼를 이렇게 막 쪼아댄대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제보자의 차에 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러는 걸까요? 주변에는 제보자의 차 외에 다른 차량도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독 제보자의 차에 집착하는 까치. 혹시 뭐 까치 공격을 받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없어. 공격받는 거는. 없어요. 없어요? 예. 난 처음 들어보는 거. 아이고 신기하다 하고 뭐 그죠? 네, 궁금증 해결을 위해 새 전문가와 함께 현장 탐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변을 꼼꼼히 살피던 그 순간 어디였어요? 나뭇가지 물고 있잖아 지금. 이 반대편에서 발견된 까치 집. 드디어 관련 있나요? 이 까치가 화가 난 이유가 밝혀질까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이것도 반가운 손님이라는 것은 자기가 안 보던 손님이거든요. 차량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자기 경쟁 상대로 하고 다투는 장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 구역에 사는 한 차가 계속 나타나는 한 아마 그 행위는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것으로 오해해 제 몸집보다 큰 깨끗해서 그래요. 자동차에 텃세를 부린 까치. 그나마 다행이네요. 까치야, 올해는 올해 풀고 반가운 소식만 좀 전해주라. 도로의 적막함을 깨뜨리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채 도로를 가로지르는 의문의 차량들. 만약에 뚫고 나갔더라면 정말 다시는 이제 눈을 못 떴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멍하죠.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은 브레이크밖에 없는데 운전자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 사고는 도로의 그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데요. 얼마 전 예상치 못한 사고의 피해자가 됐다는 한 남자. 쭉 미끄러져 오면서 이게 이제 범퍼가 부딪히면서 가까스로 이제 쓰게 된 거죠. 남아있는 흔적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는 그날의 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데요. 이 도로에 무언가 떨어진 게 보입니다. 이거 뭐죠? 자세히 보니까 차량의 범퍼인데요. 네. 속도를 줄이면서 코너를 돈 그 순간 아우, 사람과 부딪힌 건가요? 딱 지나갔을 때는
쳤구나. 아, 사람 쳤구나. 그런 생각 진짜 들었는데 같은 시각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이 사고 수습을 위해 밖에 나와 있는 운전자들이 보이는데요. 그 순간 제보자의 차가 달려옵니다. 오! 아슬아슬하게 사람과의 충돌은 피했지만 부딪혔다면 이거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죠. 게다가 앞쪽에는 이미 사고 수습을 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어서 대형 추돌 사고의 위험이 컸습니다. 단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사고, 그 원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인지도 할 수 없는 정도였는데 이제 내리고 와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좀 얼어져 있었죠. 딱 저보고만. 그렇습니다. 사고 전날 밤 눈이 내렸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위가 살짝 얼었던 건데요. 도로에 얼음이온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속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냥 보면 얼음이 온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노면이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젖었네요. 이게 바로 사고의 원인, 살얼음입니다. 하지만 유심히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데요. 더러운 먼지나 뭐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분진들하고 같이 얽힌 상태로 살짝 얼음이 얼게 되면 시커먼색이라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얼음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못하게 눈에 잘 띄지 않게 얼어있는 상태, 그걸 블랙아이스라고 하죠. 아, 블랙아이스가 저거군요. 네, 검은 빙판이라 불리는 블랙아이스는 아스팔트 표면 작은 틈 사이로 스며든 눈과 비가 타이어 가루등과 함께 얼어붙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 이거 많이 일반 보잖아요. 빙판과 달리 도로의 색과 비슷하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노면이 살짝 젖어 있는 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높죠. 네. 도로에 살며시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지뢰로 변한 블랙아이스에 운전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그냥 비온 없는데요. 것 같네요. 눈에 띄지 않아서 더 위험한 블랙아이스의 공포. 주택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냥 뭐. 와. 불과 몇 초 만에 눈앞에서 사라진 차량에 제보자는 당혹스러웠다는데요. 내리셨는데 이게 정신이 이게 충격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신 것 같진 않았어요. 내리시면서도 이렇게 멍하신 상태였고 흑이야. 제동력을 잃고 하천으로 추락한 차량. 이번에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이라 그늘이 많이 져요. 그늘에 쌓인 눈이 녹았다가 다시 먼지와 다시 얼면서 검은 빙판을 만들었던 건데요. 자, 이 제보자 역시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사고를 목격했답니다. 잘 달리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더니 사람이 서 있는 가드레일 쪽으로 돌진합니다. 자칫 인명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사람이 칠 뻔했는데 80km 구간이고 이제 거기서 100km로 시속이 바뀌는 구간인데 그 산이 이제 주위에 다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거기가 다 항상 그늘이 지거든요. 안 녹아요. 네, 다시 보니 정말 그늘이 맞습니다. 네. 이곳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2차 추돌 사고로 이어졌던 건데요. 유독 그늘이 있는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블랙아이스 사고. 자, 그렇다면 블랙아이스의 원인은 도로 주변의 그늘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다리 주변 도로에 그늘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곳 그늘에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진다면 차가 갑자기 전복되는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와. 높은 담을 만들어 놓은 일반 도로 역시 위험 구간. 대부분 도로가 얼어있지 않아 방심하고 있다가 블랙아이스를 만날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산 모퉁이 같은데 터널이 있고 이렇게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 지역에서는 얼었던 얼음이 녹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블랙아이스는 그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블랙아이스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다면 먼저 급브레이크는 절대 안 되고요. 3번, 4번 지그시 나눠서 밟아주세요. 쪽에서. 기어는 저단으로 낮춰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갑작스런 상황에 핸들을 급하게 돌리면 차가 전복될 위험이 높다고 하니까요. 차 앞부분이 향하는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늘 밑을 지나갈 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게 제일 중요해요. 네. 도로의 숨은 복병 블랙아이스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대처법이 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